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3월 2일 일요일이에요. 3월 7일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준비금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ITX는 어느덧 마이너스 9% 손실 중에 있어요. 주말에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해줘서 월요일에는 손실폭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큰데 거기에 2배 레버리지를 하니까 BIT의 변동성은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BITX와 SOXL은 금요일 장 마감 전에 약간 상승으로 돌렸어요. 비트코인은 금요일 78,000달러까지 하락했었는데요. 그때가 하락의 종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86,000달러 위에서 놀고 있어요.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요번에 공포를 좀 느꼈는데요. 25만 달러를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3월 달에는 정고점인 10만 8천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요. 대신 알트코인은 한번 상승하면 무섭게 그 상승폭이 큰 것 같아요. 오늘 디카르고가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7%예요. 도지코인은 29% 수익 구간이고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56%,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54%, 넴은 마이너스 26%, 디카르고가 오늘 아침부터 20%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손실로 손실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캐시는 마이너스 57%고요. 캐딘 어독트월드는 마이너스 73% 손실 중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도지코인만 수익 구간에 있고요. BITX는 손실폭을 많이 줄였고요. 디카르고 또한 손실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기사는 머리도 식힐 겸 투자와 관련 없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머스크는 회사 임원과 14번째 아이를 얻었대요. 일론 머스크의 14번째 아이를 얻게 한 질리스는 라이커 거스를 언제 출산했는지 밝히지는 않았고요. 둘은 체외 수정을 통해 2021년 11월에 쌍둥이 스트라이더와 애저를 낳은 바가 있대요. 일론 머스크의 14번째 자녀 소식은 13번째 자녀 소식이 알려진 지 2주 만이래요. 14번째의 자녀는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임원인 시몬 질리스 39세와 사이에 태어났대요. 머스크와 질리스는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론 머스크는 사랑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와 배우자의 좋은 유전자를 결합시켜서 조금 더 우월한 후손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주에는 월 초라 노동 관련 지표들이 많이 발표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꽉 차 있는데요. 아마도 3월 초에는 노동시장 지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월 초 항상 강력한 고용으로 인해 미국의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인원을 퇴사시켜서 고용 관련 지표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이슈가 부각될 것 같아요.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의 중요한 소식은 트럼프가 3월 7일에 첫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에 참석한대요. 이번 회담에서는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및 인프라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특히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중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번 정상회담이 백악관 암호화폐 담당관 데이비드 sak스와 보 하인즈 주관하에 진행되며 업계 대표, CEO, 투자자, 규제당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자산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기조를 천명할 것으로 보인대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규제 당국의 적대적 접근 방식을 지향하고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해 혁신을 장려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를 알리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규제안을 발표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친화적 정책을 펼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대요. 3월 7일은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주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운영할 가능성이 커졌대요. 이 법안들은 주 하원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미국 내 다른 주들의 유사한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대요. 애리조나주 상원이 주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보유를 추진하는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첫 번째는 전략적 디지털 자산 준비금 법안인데요. 주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전략적 준비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대요. 이 법안은 17대 12로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주 재무부가 관리하는 디지털 자산 전략적 준비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금은 주 정부 예산과 법 집행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며 연간 총 예치금의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는 없대요. 두 번째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래요. 이는 17대 11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공공기금을 활용해 직접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대요. 두 법안은 이제 애리조나주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타주와 텍사스 역시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특히 유타주는 이미 주요 의회 투표와 의원의 검토를 통과하며 법안 승인에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텍사스 역시 상원위원회를 통과한 SB21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대요. 반면 몬태나와 와이오밍,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펜실베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암호화폐 준비금 법안이 부결되며 주별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대요. 향후 애리조나주, 유타, 텍사스 등 주요 주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받고 있대요. 미국의 30개에 가까운 주에서 비트코인 관련 준비금 법안을 입안했지만 전부가 통과되지는 않고 부분적인 주에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주라도 승인이 난다면 그것 또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사건일 것 같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미국 비트코인 국가 비축안보다 주 정부에서 먼저 앞설 가능성이 많대요. 루미스 의원은 연방 정부보다 먼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주 정부가 나올 것이라며 주 정부들은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루미스는 아랍에미리트와 일부 국가의 국부 펀드가 이미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미스는 법률적 승인이 없어도 일부 조치는 시작될 수 있다며 백악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루미스 의원의 지역구인 와이오밍에서도 비트코인 투자 법안이 논의됐으나 단 한 명의 의원만 찬성표를 던지며 부결됐대요. 그러나 현재까지 24개 주에서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토 연구소 금융규제연구 담당 이사인 제니퍼 솔프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변동성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이러한 인식이 지속되는 한 주 정부 차원의 비축 움직임도 더뎌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블록스트림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애덤 백이 비트코인이 50만에서 100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보다 큰 사이클의 상승장에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애덤 백은 비트코인 ETF 승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ETF 출시 이후 채굴된 비트코인의 2배가 시장에 소화되고 있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애덤 백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라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애덤 백은 미국 부유층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는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 변수라고 하는데요. 애덤 백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블록, 스트림 등 여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장기 재무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애덤 백은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라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을 넘어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50만에서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50만에서 100만 달러까지 간다면 이번 사이클의 종료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4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에 20만에서 30만 달러 사이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승인이 난다면 50만 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도지코인의 상승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1에서 2달러가 적당하다고 하고요. 40달러까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40달러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15년은 더 걸릴 거래요. 만약에 15년 후에 40달러까지 간다면 지금 소액을 그냥 묻어두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지코인이 0.6달러를 넘으면 3달러까지 직행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